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창궐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사람도 동물도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이번 주였네요. 이번 주에 이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강원도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6,5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될까요? 서영환 전문가님.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시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 고성, 인제, 그리고 홍천의 양동 농장에서 잇따라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은 강원, 경기 인접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원 주변 10km 주변에는 양돈 농가가 한 220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두수가 약 한 35만 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들이 한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공급 부족을 낳아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며칠 전에는 6,300두가 살처분 됐지만 그 이전에 또 2천여 두가 또 살처분 됐었어가지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강원도에서만 한 8천여 마리가 살처분 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멧돼지가 농장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있으나 이것이 좀 무용지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렵, 포획을 한 멧돼지 개체 중에 돼지 열병 개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이 멧돼지들이 계속 열병에 걸린 멧돼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병이 더 급격하게 많이 퍼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닭을 키우는 육계 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하고 농장 등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사육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주 크고 상당 부분을 가져가죠. 하지만 양돈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농장들이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자금난 등의 이유로 인해서 방역 대책에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돼지열병이 이런 개인 영세 농장들 위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 농장이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에 나갔다 오는 중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도 많아지고 또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 규칙을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이들이 그걸 잘 지키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병이 계속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농장들은 방역에 철저하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유행을 하면은 이들 업체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고요. 돼지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뛰는 수혜를 모두 입는 것이죠. 더군다나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 및 농가 기피 형상, 그러니까 양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농가 숫자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공급 숫자도 지속적인 좀 감소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돼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돼지고기 소비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돈 관련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보고 저는 투자가 아주 전망이 밝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나왔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또 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8월에 제가 시황에 이 내용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2월부터 7월까지 조사 결과를 봤더니 세계 최대 돈육 생산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까지 유럽에서 12개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유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한 모멘텀들 주목하실까요? 전성진 전문가님. 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상황이 많이 가려진 상태지만은 농가에서는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 시 치사율이 100%로 알려진 AFS는 전염성이 강해서 자칫 양돈 농가나 축산업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공급 차질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나올까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치사율이 100%다 보니 우진 BNG나 이글백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제1바이오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바이오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방역에 기대감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파루도 사실 움직이는데 봤더니 이 종목은 이게 사업연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서요. 최근에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로 그렇다면 어떤 쪽을 그룹핑해서 봐야 될 것인가? 서영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예, 저는 우리손 FNG랑 선진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손 FNG는 전체 매출에서 양돈 사업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국내 양돈 관련 상장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1,1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90억가량이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1,680억대 수준으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보통 4분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서 한 해 이익을 많이 까먹는 그런 구조였는데 작년 실적을 보시면 4분기 손실 규모가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작년보다도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차트상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돼지열병에 관한 이슈가 시장에 그렇게 반영도 안 돼 있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전고점을 충분히 아주 쉽게 넘어갈 거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빅션 바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진입니다. 선진은 사료 부분이 37%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양돈 사업이 17%를 차지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손 FNG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업체죠. 작년에는 사료가가 작년부터 사료가가 상승을 했고요. 베트남 쪽 양돈 사업이 호황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560억 수준으로서요.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 수준이니까 역시 저평가 상태입니다. 역시 돈가 상승에 의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그 돈가가 상승을 하면 사료가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선진 역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동물 의약품주 가운데서는 제일바이오를 전성진 전문가가 선별을 해주셨고, 그리고 돈육 관련주로 우리손 FNG, 돈육과 또 한우까지 하는 기업이고요. 선진은 사료부터 돈육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이슈 소화해봤고요.